2025년 6월 28일 3년 후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어제는 거의 트럼프의 날이라고 해도 될 만큼 최근 들어서 가장 트럼프의 뉴스 비중이 높았던 날이었죠. 거의 관세, 감세 법안, 중동 이란 문제까지 굉장히 폭넓게 여기저기 아주 중량감 있는 발언을 많이 했고요. 그런 거 치고는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먼저 캐나다 관세 관련한 발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기 SNS 트루스 소셜에 이런 이제 게시물을 올렸죠. 캐나다라고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이 미국 농부들이 파는 유제품에 이 400% 관세를 매겨온 이 나라인 캐나다가 디지털 서비스 부분에도 지금 세금을 매기려고 하고 있다. 관세를. 누구랑 똑같이? 이 유럽이랑 똑같이. 그래서 이 캐나다랑 관세 협상은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캐나다랑 관세 협상 안 할 거고 향후 7일 이내에 캐나다에게 관세를 통보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관세 전쟁 전선이 크게 네 군데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과 굉장히 두터운 전선이 지금 하나 그어져 있죠. 중국하고는 지금 3개월 유예하기로 협상이 됐고, 이 유예 기간이 8월 1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이 3개월 유예하는 관세 협정에 공식 사인을 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중국과는 그렇다 할 만한 이슈가 지금은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가 EU와의 관세 이 전선인데, 원래는 6월 1일에 EU산 제품에 5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했다가 급하게 EU 집행위원장이 전화 와서 관세 좀 협상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사실은 7월 9일까지 유예가 됐죠. 이제 얘기가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흘러나오는 뉴스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날도 얘기한 거죠. 지금 트럼프가 EU처럼 디지털 서비스 텍스, 그러니까 디지털 서비스세를 지금 캐나다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일타쌍피죠. 캐나다도 마음에 안 들고 EU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해봐라. 디지털 서비스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근데 EU는 이거를 양보해줄 생각이 일절 없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큰 마찰이 지금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EU 관세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인도와의 지금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죠. 인도는 원래 상호 관세가 26% 책정이 된 나라인데 역시 7월 9일까지 관세가 유예가 된 상태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 보면 인도와의 관세 협상 타결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27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행사에서 굉장히 볼드한 무역 합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인도하고도 여러 가지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인도에 대해서는 이 추가 협상 시간을 좀 줄 수 있다, 요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인도는 조금 그래도 만약에 이게 타결이 되면은 그거는 좋은 일이죠. 보통 이제 앞서서도 영국이랑 타결됐을 때 시장이 이제 좋게 반응했기 때문에 이거는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나라들, 그 이외의 상호관세 유예된 나라들에 대해서는 케빈 헤셋 백악관 고문과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이틀 정도 전에 얘기를 했었죠. 협상에 열심히 임하는 나라랑은 연장이 될 것 같아. 근데 최종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겠지만 자기는 연장이 될 거라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이제 슬슬 7월 9일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트럼프가 상호관세 유예 연장하는 그런 내용에 운을 띄우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또 이제 캐나다하고 이날 굉장히 각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이날 또 무슨 얘기했냐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연장될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버릇이죠. 자기가 결정하기 전에는 굉장히 시장의 이 불확실성을 일부러 키워놓는 그런 이제 트럼프의 수법인데,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 얘기가 안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제가 예상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가 이 캐나다와의 관세 협상 끝났다라고 굉장히 이제 강력한 한 방을 시장에 터뜨렸고요. 트럼프는 어제 공식적으로 이 무역 관세 협상 마감일을 7월 9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4월 달에 관세 3개월 유예를 하면서 시한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7월 8일 23시 59분까지가 사실은 연장이 되는 거고, 7월 9일 땡 치면서 이제 관세가 발효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9일까지 지켜보겠다라고 공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는 시장에서는 9일까지가 이제 유예니까, 그러니까 8일까지가 유예인 거죠. 8일까지가 유예인 거니까 한 7월 4일 정도 언저리에 트럼프가 연장 여부를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시각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조금 더 늘려서 트럼프가 이 관세 유예 기간을 꽉 채워가지고 조금 생각해 보겠다. 트럼프가 7월 8일까지 관세 협상 기한을
굉장히 꽉 차게 사용하는 이유는 요 법안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아주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해서 OBBB 법안이라고 부르는데 기업들의 대규모 감세를 연장해주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죠. 이 법안이 7월 4일까지 일단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게 트럼프의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OBBB 법안이 빨리 통과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관세는 그 후순위인 것이죠. 이 OBBB 법안은 지금 하원은 통과됐고 상원만 통과되면 바로 이제 트럼프 책상으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인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최근에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 기사를 보면, 여기 이제 폴리티코 기사인데, 토요일 정오에 상원에서 첫 번째 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 OBBB 법안에 대해서. 지금 이 법안 같은 경우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복지 예산을 너무 덜 깎은 거 아니냐. 우리 정서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정서인데, 공화당은 이 중앙정부의 힘이 커지는 거를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거 복지법안에 아직도 돈을 이렇게 많이 쓴다니, 약간 이런 내용의 지금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첫 번째 투표가 한국 시간으로는 29일 새벽 1시 정도가 되겠죠. 그때쯤 OBBB 법안에 대한 첫 번째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립토하고는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지만, 이 미국 금리, 채권 금리 등과 꽤 깊은 연관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감세를 해주려면 이제 미국 정부가 돈을 또 어디서 땡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방법이 없죠. 채권 발행하는 방법뿐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통과되는지, 또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어쨌든 채권 금리가 변하면서 매크로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요. 투자에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중동 이슈인데요. 어제 다시 중동 이슈가 재점화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금 조성이 되기 시작했죠. 이 할아버지는 하메네이라고 해서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인데요. 이 하메네이가 6월 26일에 오랜만에 이제 자기가 등장하는 공식 성명을 내서 미국이 이란의 이 핵 인프라를 다 부셨다고 했는데, 우리 피해 없고, 또 우리 이란을 건드리면 우리가 저번에 미군 기지에다가 미사일 쏜 거 봤지? 또 그렇게 우리가 혼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은 이제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를 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여타의 어떤 민주 국가들이랑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에 이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건 뭐냐면, 이번 전쟁은 마지막에 미사일을 쏜 이란이 이긴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날 휴전이 깨질 것 같은 분위기에서 트럼프가 거의 막 폭풍 이 SNS 하면서 간신히 붙여놨단 말이죠. 막 직접 네타냐후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이란 때리면 너 재미없어? 막 이렇게 이제 협박하고 그러면서 간신히 막아놨는데, 지금 이란이 이겼다고 이 할아버지가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빡이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길게 썼죠. 많이 접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글을 길게 잘 안 씁니다. 근데 굉장히 길게 썼고, 이거를 이제 축약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야, 우리가 분명히 이란 핵시설 다 부셨는데 니네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폭격 다시 해준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요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 정도에 어젯밤에 SNS에 이게 띄고 올라왔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 미국 주가가 굉장히 안 좋게 반응을 하는 게 맞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걸로는. 근데 잠깐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별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트럼프가 정말 굉장히 많은 말을, 중요한 말들을 했고, 결과적으로 S&P 500과 이 나스닥이 신고가를 맞았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시죠? 공식 계정에 올린 거예요. 얼마나 이걸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트럼프가. 그래서 언더 트럼프 통치 하에서 S&P 500과 나스닥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어제 최고 반전이죠. 캐나다 관세, 중동 이슈, 이런 악재들이 한날 동시에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너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거. 이번 주 라이브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이 최고점 갱신 이전에도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어요. 악재를 다 씹어먹고 안 떨어지고 슬금슬금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 그런 모습에 힘입어서 사실 나머지 암호화폐 시장, 뭐 비트코인 물론이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좀 메이저한 것들, 그러니까 이 오를 만한 이유가 있는 애들은 상당히 강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실 진행이 됐었고,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들 좀 안 좋게 보기도 합니다. 요거는 밀키로드라고 해서 X에 있는 인플루언서가 이제 자기 계정에 올린 그림인데, 보시면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크립토 주식 그리고 크립토를 비교한 거예요. 이거는 맨 왼쪽에 162% 오른 거는 이건 서클이고, 근데 서클은 스테이블 코인 테마에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다 쳐. 코인베이스 35% 올랐고요. 로빈후드가 3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요 둘은, 요 서클이랑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 코인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는데, 로빈후드는 사실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근데 얘는 31% 올랐고, 최근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은 2%, 그리고 이더리움은 7%, 그리고 솔라나는 거의 19% 가까이 빠졌다. 그래서 크립토는 떨어지는데 오히려 크립토 주식이 지금 성적이 더 좋은 상황이다 라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그만큼 미국 증시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저희가 이제 경험했다시피 이런 유동성의 거대한 흐름은 미국 주식 가격이 충분히 오른 후에는 코인으로, 이제 특히 비트코인을 비롯한 몇 가지 ETF 관련한 이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코인들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미국 관세 같은 악재가 터지지 않도록, 여기서 이제 이건 올랐는데 이제 비트코인으로 올려고 하는데 갑자기 관세에서 악재가 빵 터지면 비트코인 못 오르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다가 터질 것 같다 하면 도망가야 돼요. 지금 누가 봐도 약간 이상한 그런 상승이죠. 지금 뭔가 해결된 게 없거든요. 미국의 GDP 같은 경우도 1분기 역성장 0.5% 역성장 했죠. 그리고 뭐 하여튼 뭘 더 팔거나 뭐가 더 된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S&P 500과 나스닥이 정고점을 돌파해버리는 이런 좀 웃지 못할 사태가 터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전달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3년 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